근데 일단은 신기한 게 저는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는 의대생이었는데 이 해부학에는 안 보이는 기가 다니는 통로인 차크라가 진짜 개화되고 열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생생지락 세 번째 편, 깨어나라 이 순간, 고통이 다다를 수 없는 유일한 안식처 라는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깨어나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저는 이 말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체험을 했고 또 느끼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깨어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거를 알고 체득하고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한 몇십 년? 그렇게 걸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능학 의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이 뭔지를 계속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 영양소가 뭐 부족한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몸이 계속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번아웃이 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단순한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너무 늦게 끝나거나, 직장에서 어떤 타인의 관계가 안 좋거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격이 너무 막 꼼꼼하고 완벽하고 뭐 이래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너무 괴롭힌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부지런한 분들도 있어요. 뭐 어머니들 중에서는 보면은 몸이 많이 힘드신데 자신은 이제 힘든 걸 신경 안 쓰시고, 뭐 자기 배우자라든지 자제분들이라든지 주변들 챙기느냐고 완전 번아웃인데도 계속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왔다 그러면 뭐 영양소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걸 처방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금방 낫죠.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해보면 완전히 심한 번아웃도 그 사람이 낫는데 보통 사실 아무 외부 요인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바이러스 감염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심리적으로는 건강한데 일시적인 사고로 인한 충격이 오든지 이러면은 현재 진행형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한 2주나 한 달부터는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한 2달 반, 3달이면 거의 완치 수준까지 가는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가지고 내원을 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영양제도 엄청 많이 사서 드시고, 제가 이제 더 핵심적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추려드리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보면 뭐 유튜브에서 많은 종류의 영양제를 갖다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걸 먹어서 좋아지긴 하는데 100% 좋아지진 않는 분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어떤 핵심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이제 계속 질문들을 하죠. 가족 상태는 어떤지, 본인의 스트레스는 어떤지, 직장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근데 보면은 정신과를 같이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정신과 약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현대사회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는 사회에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나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또 뇌가 번아웃 와가지고 진료실로 계속 오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일례로 뭐 하던 일을 쉬었는데, 몸이 좋아지려고 쉬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이렇게 탐색을 해보면 뇌는 안 쉬는 거예요. 몸은 쉬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뭐를 준비해야 되지, 뭐 요즘에 뭐 AI도 많이 나오지, 뭐 금융이 어떻지, 그러니까 코인이 어떻지 하니까 그거 공부하냐고 막 날밤 새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지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힘든 이유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어서 그렇다.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느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하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은 뭐 심리 상담 과정도 뭐 수료도 해서 뭐 자격증도 받았고 관련 책들도 많이 읽고, 사실 기능학이라는 거는 질병의 원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도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제가 하는 일이 그냥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하시는 힘든 얘기 많이 들어주는 거, 그게 아마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마음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걸로서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다.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면서 체험을 했고,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거의 다 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상의 문제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뭐 잠들직자지, 수면 시간도 오래 자지,
영양제는 꼭꼭 다 챙겨 먹지, 불량식품 안 먹지, 외식도 잘 안 하지, 배달 음식도 안 먹지. 외식한 지가 지금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세 달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막 기분이 막 우울하거나 나쁜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서 있는 시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운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진료를 많이 저한테 오래 보신 분들이 아니 30대보다도 더 지금이 쌩쌩한 것 같다, 더 혈색이 좋아진 것 같다, 더 건강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탄수화물도 먹고 뭐 맥주도 먹고 뭐 그랬었죠, 30대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조차도 안 하니까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엄격한 생활인데 그런 생활 해가지고 뭐 제가 뭐 되게 막 힘드냐?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활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래서 이런 깨어있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건강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깨어있음을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배워가다가 점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깨닫게 돼서 좀 깨어있음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 그런 상태로 이제 요즘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없고 매 순간 편안하고 현재에 몰입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통이 다다를 수 없는 유일한 안식처라는 거가 지금 현실 이 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깨어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안 하고 옛날에 안 좋았던 생각에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지금 현재만 집중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깨어있음에 대해서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이걸 하나씩 알게 되는 과정을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가끔 어디서 나오잖아요. 내 팔은 내가 아니다, 내 육체는 나인가,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은 나인가, 내 마음은 나인가.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름도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지어진 거고, 내가 가진 기억도 사실은 어떤 진행된 경험의 어떤 메모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확실한 거는 사람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누군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찾는 과정에 고등학교 때부터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명상서적, 뭐 정신세계 서적, 수행에 관련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종교들을 다 섭렵하게 되고, 또 수행이 있는 불교 같은 경우는 수행에 대한 서적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방 한쪽 벽을 그냥 꽉 다 채워버린 거예요. 한쪽 벽뿐만 아니라 두 벽을 다 꽉 채웠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의사신데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 생각이 나요. 나는 네 나이 때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냐? 그러셨어요. 결국에는 아버님이 그 책들을 많이 보시다가 지금은 독실한 불자가 되셨는데, 저는 불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자는 아니고 그냥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어떤 수단일 뿐인데 그게 형태가 다른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책들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70, 80년대, 90년대 보면은 시인 류시화 씨 아시나? 류시화 씨요? 류시화 씨 그 시집 중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제목의 도 있었고, 그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도 있었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고 있었더라면, 뭐 이런 시집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정신세계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얼굴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좀 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정신세계에 어떤 지평을 넣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인도의 그 구루가 있어요. 철학가 출신이자 구루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쇼 라저니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분의 제자가 되신 거죠, 류시화 씨가. 제자가 돼서 실제 인도에 있는 그 아슈람, 그러니까 깨달음을 체험하고 그 깨달음을 열어가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또 들어가셔서 생활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또 그 아슈람 가셨던 분이 홍신자 씨, 무용가 출신. 그분이 이제 춤은 삶이고 삶은 춤이다, 무대는 어디든지 될 수가 있다, 지금 여기가 곧 무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개그맨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장두석 씨를 제가 한번 찾아갔다가 뵌 적도 있었거든요. 개그맨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라 한참 그 라지니 씨 그 수행에 많이 몰입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수행을 같이 해볼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뵌 적은 있습니다. 그런 그 오쇼 라지니 씨라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옛날의 그 정신서적 같은 것들을 되게 위트 있게 쉽게 많이 번역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번역을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해. 말로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 적어서 다 그게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게 대학교 들어갈 때도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철학과 입학도 수석 입학.
졸업도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전국 토론대회에서도 1등을 했고, 그 토론을 하시면 이분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또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자서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토론에서 이기지 못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언변이 좋기 때문에 쉽게 많은 서적들을 저한테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이분의 그 책 중에 하나가 탄트라 비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탄트라 비전이라는 원래 이제 힌두교의 고전적인 그 탄트라 경전을 이분이 쉽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고전 경전을 제가 봤으면 이해를 할 리가 만무하겠지만 이거를 번역해 놓으시니까 좀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112가지의 방법. 그래서 쭉 목차들을 봤죠.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지금 의대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깨달음에 이르러 보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흡 관찰 명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경계점에 의식을 둬서 그 사이에 공간을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보면은 윗바사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깊이 있는 수행 중에 하나가 윗바사나죠. 이게 깨어있음의 극치가 윗바사나인데, 근데 사실 그때 어려가지고 아니, 호흡을 관찰해서 뭐가 돼? 뭐 이런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걸러버린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을 때조차 들으려 해라. 그래서 이건 또 뭔 말이야? 이걸 지금 소리가 지금도 안 들리는데 이걸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깨닫는다고?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하나 고르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고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연인의 눈을 바라보는 명상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으래. 그러면 깨닫는데요. 아니 그때 뭐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사랑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데 절정에 다다르기 직전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내가 이거 실천하기에는 그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준 큰 거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는 이제 수행을 처음에 배워가지고 한 몇 년 동안 했을 때는 수행을 하려면 당연히 금욕을 해야지. 스님들도 수행하면은 머리도 깎으시고, 수행자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먹는 것도 탐하지 않고 속세와 뭔가 연을 끊고 막 동굴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해서 제가 그런 게 밖에 있어서 그런지 저도 그냥 사회에서 살면서 왠지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진 씨가 그걸 깨줬죠. 그러니까 모든 욕망이나 욕구들을 방해가 아니라 그거는 좋은 수단이고, 그것을 강렬히 체험하되 그거를 깨어있는 의식으로 체험하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지금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공감이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다른 관점이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102가지의 명상 중에 뭐를 선택했냐면 시선 고정, 트라타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꽃이나 달이나 뭐 이런 점 하나를 집중해서 보되 생각 없이 본다. 심지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의대 다닐 때인데 그때 제 방이 다 방음으로 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음악 한다고 밤에도 막 편집도 하고 기타도 치고 미드도 치고 해가지고 방이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부모님이 도저히 안 내니까 다 방음 부스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작곡도 하고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막 편곡도 하고 그랬는데 방이 되니까 조용하죠. 그리고 그 방음문, 두꺼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촛불을 하나 켜놓고 다 방문을 껐어요. 촛불을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마디 명상이 있고 윗바사나 명상이 있는데, 사마디는 몰입하는 명상이고 윗바사나는 지켜보는 명상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윗바사나 명상이 결국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대학교 시절에 이해가 부족하고 지식의 폭이 짧아가지고 사마디 명상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보는 명상을 집에 오면은 가방을 풀어놓고 불을 꺼놓고 앉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5분 지난 것 같은데 한 40분 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넘게 지나가 있고, 그리고 눈물은 막 줄줄줄줄 흐르고, 어느 정도가 되니까 쿤달리니라고 부르나요? 우리 하복부에 기가 모여있는 곳, 쿤달리니가 원래 이제 수행을 하면 상승을 해가지고 1차크라, 2차크라, 3차크라, 4차크라가 이제 사랑, 마음 이런 거고, 5차크라가 여기 목 쪽이고, 6차크라가 아즈나 차크라, 그러니까 신안이 개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뭐 성모 마리아나 보면 여기 점 찍어놨잖아요. 7차크라가 백회죠. 이쪽으로 나가면은 깨닫는 건데, 근데 이 쿤달리니에서 뜨거운 기운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몰입을 하니까 쿤달리니에 있는 뜨거운 에너지가 등에 있는 척추를 타고 이렇게 막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크라들이 하나씩 탁 열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개화가 된다 그러나? 그래서 이게 척추를 따라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면서 1차크라, 2차크라, 3차크라, 4차크라, 5차크라, 6차크라까지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눈에 있는 에너지가 이 눈 중간에 있는 이쪽 가운데 아즈나 차크라에 쏠려가지고 마치 그 안에서 막 드라이버 같은 걸로 막 두드리는 것이 엄청난 그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에너지가 여기로 막 폭발할 것 같은 막 그런 에너지를 느꼈어요. 근데 일단은 신기한 게 저는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는 의대생이었는데 이런 명상을 진짜 내가 12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데 이 해부학에는 안 보이는 기가 다니는 통로인 차크라가 진짜 개화되고 열리네? 이거를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이걸 그림으로 그려놨는지 사실은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니까 저는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길을 배우는 의학도였지만 이것 또한 진실이구나. 단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는 인지를 잘 못할 뿐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체험한 사람한테는 비과학이 아니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기가 이제 7차크라로 올라가서 100회로 가니까 앞은 안 보이고 에너지는 다 위로 쏠리고 내 모든 영혼이 여기 달랑달랑 달려가지고 고지라도 제 육체를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면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알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게 들었어요.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를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책 보고 기껏해야 이제 독학한 건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일단은 더 진도는 안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행을 좀 오래 한 분들을 찾으러 제가 직접 컨택을 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윗바다나 명상을 하는 분이나 오래 수행을 하신 분들을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참 기특한데 그렇게 이제 이 위쪽에 아즈나 차크라의 에너지가 많이 쏠리면 우리 무협지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주와 입마를 입을 수도 있다. 기가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윗바사나를 하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명상하시는 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탄트라비단에 있는 트라타카 눈으로 보는 명상은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윗바사나 쪽으로 옮겨갔는데 근데 그 후유증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6차크라가 어느 정도 열리고 나니까 사랑을 보고 있으면 막 얼굴이 막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건지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막 변하고 그리고 기감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의 기가 막 느껴져요.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든 종교 사원에 가면 굉장히 맑은 게 느껴지고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막 모이고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뭐 술 먹는 공간들 이런 데를 가면 뭔가 온몸이 안 좋은 탁탁한 기에 막 둘러싸인 듯한 느낌?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겉으로는 그거 얘기에 대해서 웃으면서 긍정을 해주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공감하지 않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많거나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번뇌가 있고 이런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그 복잡한 뇌 상태가 이렇게 전달이 와요. 그게 이렇게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 전의 상태는 20세 이전이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불편한 느낌? 사는데 그냥 별 필요 없는데 그냥 불편한 느낌들이 좀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죠. 근데 이런 윗바사나의 개념들, 그러니까 깨어있는 현재에 몰입하고 존재하는 것, 그것을 이제 계속 조금씩 실행을 하면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뭐든지 느린 것 같아요. 40대 후반, 그러니까 50대가 돼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이 깨어있음이 점점점 많이 각성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보이고요. 저번 바이브 2편에서 제가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잠을 늦게 자고 자는 분들의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거의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을 한 것 같은 약간 멍 때리는 상태에서 뭐 물론 멍 때리는 게 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멍 때리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영상이 나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막 쇼트 영상만 계속 넘긴다든지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지각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깨어있으면 나에게는 지금 현재만 존재하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다? 난 이 시간에 잘 시간이다.
난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내 건강에 가장 좋을 것이다. 건강의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좀 더 깨어있으면 내가 이 시간에는 안 먹는 게 건강하신 것이다. 내가 먹어도 이런 음식을 먹는 게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가 이어져서 하루, 이틀, 그게 1년, 그리고 영원한 시간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깨어있음이 있을수록 수면 습관도 좋아지고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이 났을 때 그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아니까 닥터 진호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근데 나는 저런 마음과 생각이 아니야. 나는 의식이야. 나는 그걸 그냥 지켜봐. 근데 저런 생각은 닥터 진호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닥친 거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야지 저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닥터 진호에겐 손해야. 이런 게 점점 자동적으로 돼가다 보니까 마음이랑 생각에 주는 고통에서 저는 어쩌면 거의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그 작년에는 또 살인 미수 사건 막 칼로 이쪽에 막 여러 번 맞고 칼을 뺐다가 손가락도 지금 세 번째 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디방 마디를 구부리려면 반대쪽 손으로 구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나 사건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야 돼요.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억울함도 느껴질 수도 있고 분노의 마음이나 화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손에 장애가 왔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물론 저는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미세하게 손을 쓰는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클릭만 하고 타자는 세 번째 손가락만 안 쓰고 쓰면 되니까 좀 낫긴 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저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는 거를 많이 봤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예시이고 고통의 일환인데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것은 현재 이 순간에 생생히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진료해줬던 선생님이 정신과 선생님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회복할 것도 없었어요. 원래 그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깨어있음이 조금 더 진행되다 보니까 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각몽을 꾸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이거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잠을 10시에 자기로 했어. 근데 자기 전에 좀 더 깊이 자고 중간에 안 깨고 푹 자려고 수면 보조 영양제를 먹으려고 책상에 올려놨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 꿈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면 영양제를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실제로 먹지 않았고 지금 꿈속에서 먹고 지금 누워있구나. 그거를 자각하는 거죠. 실제로 영양제는 책상에 올려져 있고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은 행동은 꿈속에서 한 거고 꿈속에서 그거를 먹었는데 꿈속에서 자각을 하는 거죠. 현실에서 먹은 게 아니라 꿈속에서 먹었는데 실제로는 안 먹었지만 난 지금 잠에 들고 있고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서 다시 저걸 먹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제가 이제 영양제들을 올려놓는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에 영양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양제가 없어요. 이거는 꿈속이니까 저 선반에 영양제가 없지. 내가 꿈에서 일어나면 저 선반에 영양제가 다시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자 영양제를 먹을 거면 꿈에서 일어나자. 그래서 딱 깨면 영양제가 그 선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의식과 의식이 넘나들다 그러나 아니면 잘 때도 약간 이 깨어있음이 유지되다 보니까 자각몽들을 좀 많이 꾸는 현상들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하나의 재밌는 그냥 사례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이런 것들 연습하다 보면 이런 현상도 있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체험 사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함을 챙기려면 마음과 생각도 중요한데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아도 마음은 마음을 치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육체가 영원한가? 나의 생각이 영원한가? 나의 마음이 영원한가? 지구가 영원한가? 태양이 영원한가? 태양도 수명이 36억 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36억 년 후에는 태양이 이제 소멸기가 돼가지고 커진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나에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지 영원히? 나에게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의식뿐이다. 그래서 그 의식이 나라는 게 확고해지고 그 의식을 기반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여러분들이 드는 감정,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인 한 행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여러분들은 건강해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젊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삶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존재함은 어떤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도 아니고 남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아니고 남과 경쟁하는 마음도 아니고 항상 평온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평온한 몸 상태와 뇌의 상태를 만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마인드풀리니스라고도 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윗바사나에 대한 연구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이름을 붙여봤어요. 의식, 의학,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누구나가 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칼에 찔려도 어떤 사람은 평생 억울해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수한다고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통이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인 만큼이 여러분들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통이 통과하는 여러분이 존재가 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 해방됩니다. 그게 바로 의식으로 건강해지는 의식의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고통받는, 또 생각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의식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의 고통을 좋아지게 하는 거, 그로 인해서 몸 건강도 좋아지게 하는 거를 당장 된다고 얘기해 드리긴 쉽지 않지만 왜냐면 그만큼 많은 게 이제 잠재의식이 쌓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몸 상태를 의식하는 것이고 내 몸에서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나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허리가 지금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허리 디스크와 지금 허리를 관리해줘, 보살펴줘, 그 신호를 자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 거죠. 응답을 해주는 거죠.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한 가지 방안이 있고 궁극적인 탈출구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30여 년 넘게 그 길을 인생의 한 축으로 크게 큰 축으로 잡고 살아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마음과 생각의 고통을 없이 좀 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들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한번 이런 거를 시도해보면 좋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을 찾는 핵심을 외부에서도 물론 찾아야겠지만 근원의 내면에서 찾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주제로 진행을 한 게 너무 지루한 얘기다, 난 이런 건 관심 없다, 나는 그냥 내가 빨리 먹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영양제 조합 이런 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콘텐츠도 괜찮다 좀 해달라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살아온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을 보고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금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건강한 지금 이 순간을 보내세요. 닥터진이었습니다.